자, 그럼 금요일의 재무 고민 상담소, 오늘은 어떤 고민을 해결해 주실 건지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볼까요? 네, 오늘은 지난 7월 칠성맞이 특집 방송에서 예고해 드린 대로 음흠. 펫보험에 관한 여러 고민들을 해결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때 저 기다렸잖아요. 견우와 직녀를 위해 까마까치들이 오작교에서 밟히고 밟혀서 병원에 갔을 때 막대한 병원비가 들어간다. 그래서 우리는 펫보험이라는 것을 알아봐야 된다. 이런 아주 묘한 논리를 펼치셨었죠. 언제 가져오시나 했는데 오늘 가져오셨군요. 펫보험. 자, 오늘 해결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요즘 펫보험에 관련된 질문과 고민이 정말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뭐 여러 요인이 있겠지만 역시 사회적 환경과 인식이 바뀌고 있는 게 가장 근본적인 이유일 것으로 보입니다. 네, 제가 좀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자면 네. 일단 1인 가구의 비중이 늘어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물론 결혼하신 부부와 자녀가 있는 가구에서도 반려동물을 키우는 비중이 늘어나고는 있지만 특히 1인 가구에서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추세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거든요. 네. 현재 우리나라에는 대략 799만 마리의 반려동물이 있고요. 이 중에 71.4% 정도가 강아지, 27.1% 정도가 고양이라고 합니다. 강아지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네요. 저도 반려인의 한 사람으로서 이제 반려동물은 말 그대로 가족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도 동생이 2마리가 있거든요. 동생이 2마리가 있다 그러니까 조금 어쨌든 근데 이 친구들 병원비가 사람하고는 다르게 의료보험 적용이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가는 병원마다 다르고 갈 때마다 다릅니다. 이게 좀 부담스럽긴 합니다. 네, 흔히 반려인들 사이에선 이런 말이 좀 유행이라고 합니다. 가슴으로 낳아 지갑으로 키운다. 예, 이런 가슴으로 낳은 것도 아닌 것 같은데. 예, 그렇군요. 예,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현재 반려동물의 월 평균 양육비가 15만 원가량으로 집계가 되는데요. 이 양육비 중에 병원비의 비중이 전년 대비해서 무려 40%가량 증가했다라고 합니다. 게다가 강아지, 고양이들에게는 국민건강보험과 같은 공적 보험이 없다 보니까 그렇죠. 이 치료비라는 항목이 매달 일정하게 지출되는 것이 또 아니고요. 간혹 아플 때 한꺼번에 큰 목돈이 지출되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부담으로 다가올 수가 있는 것이죠. 맞아요. 네, 그리고 반려동물의 진료비는 사람과 같이 표준화된 진료비 데이터가 없다 보니 병원마다 진료비 편차가 꽤 크거든요. 한국농촌연구원의 자료에 의하면 반려동물의 1회당 평균 진료 비용이 회당 8만 4천 원 정도인데요. 모 동물병원의 경우 1일 입원비만 해도 무려 10만 원을 훌쩍 넘긴다고 합니다. 네. 지역마다 병원마다 차이가 큰 거죠. 네. 그러니까 이게 진짜 다르더라고요. 좀 시설 잘 돼 있다. 그리고 또 아이가 입원을 할 때는 밤에 지켜봐줄 의료진이 또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게 24시간 동안 있는 병원은 엄청 비싸요. 이게 굉장하더라고요. 그렇다고 해서 가족과 다름없는 아이들인데 이걸 무조건 싼 곳을 찾아가는 것도 왠지 좀 찜찜하고 미안하고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저도 지금까지 좀 강아지를 3번 키워봤었는데요. 그리고 또 지금은 또 길고양이를 입양해서 키우고 있습니다. 예. 근데 두 번째 강아지의 사례를 잠시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네. 제가 중학생 때니까 벌써 한 30년 정도 전의 이야기인데요. 젊게 봤단 말이에요. 이 친구가 예전에 목에 고기가 걸려서 괴로워했었는데 동물병원에 가니까 한 200만 원이 넘는 수술비가 들 거라고 했었습니다. 아이고. 근데 당시만 해도 옛날이니까 야, 개 구매 비용보다 7배나 넘게 드는 수술을 어떻게 해? 저러다 낫겠지라는 부모님의 반대에 수술을 못하고 괴로워하다가 며칠 만에 무지개 다리를 건넜던 사례가 있었어요. 아이도 그때 생각하면 좀 마음이 정말 아프죠. 진짜 마음 많이 아프셨겠어요. 요즘은 진짜 많이 달라졌어요. 강아지들 뭐 영양제부터 시작해서 강아지 스파, 뭐 고양이들 전용 미용실, 뭐 발톱 케어 받는 곳, 뭐 사람보다 낫다는 얘기까지 막 나오고 뭐 이러니까 많은 것들이 변했고 일단은 다른 것보다도 우리나라 반려인들의 인식이 많이 바뀌었거든요. 그런 일은 이제 없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아무래도 뭐 그런 일은 요즘엔 좀 드물긴 할 텐데 근데 중요한 건 인식은 많이 바뀌었지만 문제는 경제적인 부담은 여전하다는 거죠.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1인 가구에서 반려인의 비중이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는데 문제는 1인 가구 중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회초년생이 많고 또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 노후 준비가 풍족하지 않은 1인 독거 노인층도 큰 폭으로 늘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분들에게는 한 달 한 달 생활비도 빠듯한데 한 번에 수백만 원이 들어가는 반려동물의 진료비는 정말 큰 부담이겠죠. 그렇죠. 근데 펫보험에 가입을 한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질환들을 보장해 주는 걸까요? 네, 펫보험은 좀 쉽게 말씀드리자면
사람이 가입하는 실손보험, 즉 실비보험과 유사한 구조를 갖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럼 쓴 만큼 돌려준다 이런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그러면 걱정도 좀 많이 덜어지겠어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정액보험들은 정해진 질병이나 사고 시에만 지급해주기 때문에 그 외의 질환에 대해서는 지급이 좀 어려운데요. 펫보험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실손보험의 형식을 갖고 있어서 보장 범위가 상당히 넓다고 볼 수 있죠. 다만 사람이 가입하는 실손처럼 펫보험의 실손도 보장 금액에 한도가 있습니다. 요게 좀 아쉽다. 한도가 얼마예요? 예, 한도는 뭐 그렇게 걱정하진 않으셔도 되는데요. 하루 한도와 1년 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펫 보험들마다 조금씩은 다르지만 1일 한도는 15에서 30만 원, 1년 한도는 500에서 1,500만 원까지이고요. 네. 그리고 특이하게 수술 한도가 별도로 더 부과가 되는데 수술 한도는 1회 수술당 150에서 250만 원으로 책정이 됩니다. 그래서 한도는 크게 염려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네, 참고로 제가 좀 말씀드리면 현재 출신된 펫보험에서 보험금 지급이 제일 많은 게 60% 이상은 강아지들의 슬개골 관련 수술비로 지급되고 있거든요. 이게 자주 발생하기도 하고 수술비도 꽤 크기 때문이죠. 맞아요. 특히나 슬개골 부위가 다른 견종에 비해서 많이 약한 포메라이언이나 말티즈, 푸들 등의 보험금 지급이 많고요. 보통 슬개골 수술은 한쪽 다리당 한 250에서 300만 원, 양쪽 다리라면 거의 5, 600 정도의 치료비가 소요되기 때문에 네. 펫보험이 있으면 크게 도움을 받을 수 있겠죠. 저희 지금 첫째가 슬개골 양쪽 다 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돈이 많이 들었어요. 근데 펫보험이 저는 없었죠. 있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정말 말씀하신 것처럼 펫보험이라는 게 있으면 이럴 때 치료비나 수술비가 굉장히 많이 들 때는 걱정을 크게 덜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특히나 견종의 특성상 슬개골 부위가 약한 포메라이언, 또 말티즈, 푸들 뭐 이런 견종을 키우시는 청취자분들은 펫보험을 잘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펫보험도 사람이 가입하는 보험처럼 과거에 치료한 내역을 알려야 되는 고지사항 이런 게 있습니까? 네, 당연히 있습니다. 네, 강아지의 경우에는 백내장, 녹내장 등의 안과 질환, 그리고 당뇨, 갑상선 등의 호르몬 질환, 그리고 슬개골, 고관절 등의 관절 질환, 그리고 심장 사상충이나 아토피 같은 질환 등도 모두 고지사항으로 들어가고요. 고양이의 경우에는 뭐 허피스 바이러스, 구내염, 방광염, 피부염 등도 고지사항으로 들어가므로 펫들도 사람처럼 건강할 때 미리 가입하시는 것이 매우 중요하죠. 와, 당뇨나 갑상선도 알아요? 네네. 이야, 그렇구나. 그럼 혹시 약 먹는 것도 고지사항에 들어갑니까? 네, 당연합니다. 사람도 약 먹는 거 고지해야 되는 것처럼 당연히 고지사항으로 들어갑니다. 다만 아까 얘기했던 심장사상충이나 벼룩, 진드기 등의 예방약이나 영양제는 고지사항이 아니니까 이런 거 해당되시는 분들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겠네요. 다행이네요. 반려견이나 반려묘가 먹는 예방약이나 영양제는 아파서 먹는 게 아니기 때문에 고지사항이 아니다라는 거. 자, 그러면 펫보험은 실손 보장, 그러니까 정액 보장되는 거 그거 외에는 다른 보장은 없습니까? 네, 아닙니다. 실손 외에도 보험회사들마다 조금씩은 다르지만 부가 특약들이 더 있습니다. 대부분의 보험회사가 대인 대동물 배상 책임 특약이 있고요. 반려인 상해 후유장애 특약, 그리고 장례비 특약 등이 있습니다. 이 반려인 상해 후유장애는 말 그대로 펫을 키우는 반려인이 다쳐서 후유장애를 입었을 때 보장해주는 특약이고요. 장례비 특약은 펫이 사망했을 경우에 장례 비용을 지원해주는 보장이죠. 네, 이 중에 재미있는 특약이 대인 대동물 배상 책임 특약인데요. 자동차인가요? 아닙니다. 마치 사람이 가입하는 일상생활 배상 책임 특약처럼 반려동물이 다른 사람이나 다른 동물을 물거나 공격해서 그 피해를 보상해줘야 할 때 보험금이 지급되는 특약입니다. 물론 일배책 특약처럼 고의성이 없어야 하므로 뭐 쉿 물어 해가지고 일부러 물었을 경우에는 보상이 안 됩니다. 저 지금 라디오에 잡음 들어온 줄 알았잖아요. 슉슉 그래가지고 설마 물어 이렇게 하는 분이 있을까요? 뭐 그럼 말씀하신 김에 혹시 펫보험에서도 보장이 안 되는 부분이 있다면 그것도 정리해 주시면 좋겠어요. 네,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반려인의 고의 또는 부주의로 인한 사고는 보장되지 않고요. 그리고 면책기간과 감액기간이 따로 있는데요. 상해, 즉 다치는 건 가입 즉시 보장이 되지만 질병, 아픈 건 가입 후 1개월 뒤부터 보장이 시작됩니다. 특히 주의하셔야 되는 게 고관절 슬개골 관련 질환은
가입하고 1년 후부터 보장이 시작된다는 점이죠. 즉 슬개골 같은 경우는 1년간이 면책 기간인 거죠. 네, 특히 요즘은 동물병원 의사분들도 펫보험을 어느 정도 알고 계셔서요. 그렇죠. 예, 슬개골이 조금 아프기 시작하는 기미가 보이는 강아지의 경우 펫보험을 먼저 가입하고 오시라고 말씀을 하실 때가 있어요. 너무 비싸니까. 그렇죠. 그런데 의사분들도 이 슬개골 고관절 부위가 1년 면책 기간이라는 것은 잘 모르실 때가 있기 때문에 덜컥 펫보험을 가입하자마자 바로 치료받으러 갔다가는 낭패를 볼 수 있으니까요. 주의하셔야 합니다. 강아지나 고양이가 다치는 거, 즉 상해는 펫보험을 가입하자마자 보상을 받을 수 있지만 이건 또 사람이랑 똑같네요. 그죠? 아픈 거는 가입을 하고 나서 한 달 뒤부터 보장이 되고 특히나 많이 발생하는 슬개골 또 고관절 부위에 대한 보장은 가입한 뒤에 1년 후부터 보험금 지급이 가능하다라는 거 꼭 기억을 해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가장 중요한 거죠. 펫보험 보험료는 얼마 정도입니까? 요거 비싸지 않을까 싶어서. 네. 펫보험은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실손보험의 성격을 가지고 있어서 연령대에 따라서 보험료가 사람처럼 달라지거든요. 그리고 사람의 실손과 달리 보장 금액을 50%, 70%, 90% 중에서 선택을 할 수가 있고요. 자기 부담금도 10,000원, 20,000원, 30,000원 중에서 고를 수가 있어요. 어떤 보장 금액과 자기 부담금을 선택하냐에 따라서 보험료가 달라지긴 하지만 대략적인 보험료 수준은 한 2, 3만 원 정도고요. 나이가 좀 있는 반려견이나 반려묘일 경우에는 한 4, 5만 원 수준으로 책정이 됩니다. 그렇군요. 다행히 많이 비싸지는 않네요. 이 정도 보험료면은 한 번 아플 때 큰 금액이 드는 반려견, 반려묘 치료의 진료비 부담은 많이 덜 수 있겠다 싶어요. 네, 게다가 여기에 더해서 할인 혜택도 있습니다. 예, 보험회사들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대부분의 펫 보험에서는 동물 등록을 해서 동물 등록 번호가 있는 경우 보험료 할인 혜택이 주어집니다. 이거 동물 등록은 필수 아니에요? 예, 근데 고양이는 아직. 네. 그렇군요. 그래서 동물 등록을 했다면 보험료 할인 혜택까지 있으니까 좋다. 강아지나 고양이가 등록이 되어 있다면 가입할 때 동물 등록 번호를 기재해서 보험료 할인 혜택까지 받아보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아쉽게도 아직 우리나라의 펫보험 가입률은 많이 낮다고 하셨잖아요. 네. 지난번에 7월 7석 특집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쉽게도 아직 우리나라 펫보험의 역사는 짧기도 하고요. 가입률은 지금 1%도 채 되지 않거든요. 그러나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강아지나 고양이를 애완견이나 애완묘라고 부르지 않고 반려견, 반려묘라고 부를 정도로 가족처럼 생각을 많이 하잖아요. 사회적 인식이 이렇게 변함에 따라서 펫보험의 가입률도 함께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됩니다. 네, 여기서 한 가지 좀 덧붙여 말씀을 드리자면 사람이 가입하는 실손보험도 1세대 실손의 보장 혜택이 지금보다 더 좋았죠. 펫보험도 아직 보험회사의 지급률 통계가 충분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점차 가입자가 늘어나고 슬개골 수술과 같은 빈번하게 발생하는 치료로 인해서 보험금 지급이 증가하게 되면요. 현재보다 보험료가 올라가거나 아니면 슬개골 고관절 치료처럼 많이 발생하는 부위에 대한 자기 부담금이나 면책, 감액 기간 등이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바뀌기 전에 그리고 강아지, 고양이가 건강할 때 가입을 해두시는 걸 권장하고 싶습니다. 사람들이 가입하는 실손처럼 나중에는 점차 보장 혜택이 줄어들 수 있고 혹은 금액이 늘어날 수도 있으니까 우리 강아지, 야옹이들이 아직 병원에 가지 않고 건강할 때 되도록 가입을 서둘러 주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 해주셨습니다. 오늘 펫보험 특집으로 준비를 해주셨는데요. 재밌으면서도 알찬 내용으로 꽉꽉 채워져 있었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포인트 짚어보겠습니다. 첫째. 네. 가슴으로 낳아서 지갑으로 키운다 라는 강아지와 고양이들. 사랑하는 우리의 가족이긴 하지만 한 번 갈 때마다 목돈이 펑펑 나가서 병원비 내는 게 부담스럽다. 그렇다면 오늘 얘기했던 펫보험을 꼭 기억하세요. 네. 둘째. 네, 만약 우리가 국민건강보험에 가입이 안 되어 있다면 병원 가기 많이 불안하시겠죠. 국민건강보험보다 훨씬 더 저렴한 펫보험으로 더 이상 불안해하지 마시고 마음 편하게 강아지, 고양이 병원 진료 받으세요. 자, 지금까지 재무상담소 김수영 전문가, 윤성혁 전문가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오늘도 알찬 정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방송 중에 상담해드리는 내용은요. 청취자 여러분의 올바른 투자 판단을 위해 참고로 드리는 말씀입니다. 금융상품 가입이나 해지 같은 판단은요. 스스로의 책임으로 결정하셔야 한다는 점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